안녕하세요. 스터디 연리로에서 구문 독해의 기본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정민 영어 강사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는요, 간략하게 제 수업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은가 이것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 이하, 그러니까 3등급이 나오더라도 좀 불안정하게 나온다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 구문 독해 수업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다 보면 문제풀이 수업 아니면 뭐 스킬 같은 거를 가르쳐주는 이런 수업들을 먼저 듣는 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 수업들은 일단 첫 번째로 독해를 하나하나 문장 해석을 다 해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은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100%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거기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나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이 구문 독해 수업부터 시작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장을 감으로 해석해오는 학생, 다시 말해서 문장 해석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체계적으로 어법이나 구문을 배워본 적은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구문 독해 수업을 한번 들으면서 체계를 좀 정리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저도 외국에 좀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인도에 3년 정도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감에 의존하는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감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직감으로도 해석이 충분하게 본인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항상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온다. 95점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직감의 경우에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쉬운 문장들은 해석이 잘 되는데 가끔 가다가 정말 길고 복잡하고 1등급을 변별하려고 낸 그런 이제 킬러 문항들에서 막히는 경우가 무조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직감이라는 게 확실하진 않죠. 어떨 때는 되게 잘 풀릴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또 되게 잘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이 직감이에요. 그런데 수능이라는 건 딱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나는 시험이죠. 물론 뭐 재수, 삼수 하실 수 있겠지만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네. 수능이라는 한 번 단판으로 모든 게 결정나는 시험에서 불확실성의 무언가를 맡기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문법이나 구문들을 내가 정리해 본 적이 없다 하는 학생들은 지금 성적이 조금 잘 나오더라도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얻어가실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강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해석 원칙들 3가지랑 기본적인 문장 구조, 품사, 문장 성분, 오형식 요것부터 먼저 다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했는지를 보시면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크게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놨죠.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왜 어려운지 이 질문의 답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왜 어렵죠?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길고 구조가 복잡한데 그 구조가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영어 문장이 왜 길어져요? 명사 덩어리가 계속 길어지고 그 명사 덩어리에 형용사 덩어리가 되게 길게 붙고 그 다음에 문장 중간중간에 부사 덩어리가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길게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묶어줘야 될지 이것들만 배워도 아무리 길고 어려운 문장이라 하더라도 해석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암기보다는 제가 이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론 암기가 100% 없는 건 아닙니다만 최대한 제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원리를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게 처음에 듣다 보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어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영어 준비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 위주로 배웠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기억에 되게 오래 남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라는 어떻게 보면 장기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문 수업을 좀 대충 이렇게 암기식으로 그냥 타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또 들어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해식으로 배우는 게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언정 기억에 오래 남아서 나중에 또 들으러 올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더 심화 개념들을 배울 때 다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원리를 막 풀어서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고 여기고 넘기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제 수업의 가장 큰 이게 특징인데, 정말 기초적인 내용, 이런 거 고등학교 수업에서 다뤄야 돼 싶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런 것까지 수능에 나온다고 하는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뭐 정말 내가 7등급, 6등급 또는 그 이하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3등급, 2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배워갈 게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이런 수업이 요즘엔 잘 없죠, 그쵸? 요즘에 보통 다른 수업들을 보시면 기본편, 심화편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엔 어차피 심화편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하나로 묶어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전적 해석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구문 독해를 배우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번역가 되실 거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수능 지문을 읽기 위해서 독해를 배우는 거잖아요. 해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해석을 할 때 이런 문장이 있으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걸 예측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어려운 문장들에서 이런 어휘라던가 표현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라던가 이렇게 실전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문장 하나하나 해석해 줄 때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마무리로 제가 약간 맛보기식으로 분사구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구문 중에 하나죠. 요거를 어떻게 제가 좀 설명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분사구문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분사구문을 왜 사용하죠?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빼고 길이를 줄인 게 분사구문이죠. 그쵸? 접속사를 왜 뺐을까요?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뺀 분사구문을 만든 이유는 그 접속사의 의미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때문에를 빼고 나는 배가 고팠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만 말한다고 해볼게요. 때문에 뺀다고 해가지고 이 두 문장 간의 관계가 안 보이나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죠, 그쵸?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엔 이런 접속사가 없어도 상식선에서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버리고 축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 분사구문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읽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분사구문의 5가지 용법 이런 거를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같이 여기 있는 문장들을 해석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Seeing many people run towards him.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The thief, 도둑은 had to give up all of the stolen goods. 훔친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give up, 포기해야만 했다. 사이에 들어가야 될 접속사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도둑은 훔친 물건들을 전부 다 포기해야 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실래요?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때문에 들어가야겠죠, 그쵸?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도둑은 훔친 물건들을 포기해야 했다. 분사구문의 의미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것도 해볼까요? Sitting here in the sun. 햇빛 아래에 앉아있어. I still feel cold. 나 아직도 추워. 햇빛 아래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워. 가 자연스럽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까지 해볼까요? 항상 진실을 말한다.
너는 존경받을 것이다. 어떨 것 같으세요? 항상 진실을 말하면 너는 존경받을 것이다. 접속사 if가 원래 들어가야 됐구나. 바로 생각이 되시죠?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자,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 수업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수업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OT 마무리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제 수업 교재를 보시면 뒤에 Do it yourself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장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해석이 막힌다고 해서 바로 답지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고민을 좀 오래 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배운 개념들이 내재화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해설강의나 답지를 보지 마시고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